안녕하세요. JD 우정구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연말 쌀타랠리 기술주가 살린 시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조던777닷컴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던777닷컴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성탄절 연휴 앞두고 거래 한산, 주가 달러 올라가고 국채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98%, S&P 500 지수가 0.73%, 다우존스 지수가 0.16% 상승하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연말 산타랠리 기술주가 살린 시장. 지금 현재 시장은 지난번 파월의 매파적 금리 발언으로 위축된 시장입니다. 그러나 파월이 아무리 매파적으로 얘기했어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지표가 나오면 오르는 시장입니다. 아직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파월의 발언으로 확실히 달러 강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8을 다시 넘어가며 달러 강세가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달러 인덱스가 100에서 105 사이를 움직였다면 이제는 105에서 110 사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박스권 상당이 왜 이렇게 높아질까요? 미국과 유럽의 경제력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으니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로화뿐 아니라 원화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즉 달러원 환율은 이제 1,300원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빅테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 게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으니 달러가 강해지는 와중에 러셀 2000과 같은 중소형주는 맥을 못 출 수밖에 없죠. 그러나 현금 많고 안전한 빅테크 위주로 올라갈 수 없다고 보입니다.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매그니피센트 7이 모두 올랐습니다. 애플은 어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갱신했고 엔비디아는 월가의 목표 주가 상승으로 3%가 넘게 뛰었습니다. 테슬라는 인도량이 높을 것이라는 소식에 상승했고요. 요즘 핫했던 브로드컴도 다시 올랐고 TSMC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파월의 금리 발언으로 뜬 마이너스 3%는 이제 끝났습니다. 미국 시장은 아주 빠른 회복력을 보이고 있고요. 연말까지 산타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 주가가 올라도 안전한 빅테크 위주로 오를 것입니다. 다만 내년 초에는 주가가 한번 부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의 시작이 연초부터 바로일지 아니면 트럼프 취임 전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내년이 위험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욕망과 밈에 충돌할 때 부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부처다라는 책을 읽다가 신박한 논리를 발견했습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까? 매트릭스에서는 인공지능에 지배당한 인간의 몸이 배터리로 쓰이고 있는 세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매트릭스에 빠져 코마 상태에 있지만 몸이 겪고 있는 세상이 실제 세상이고 인간의 정신 세상은 매트릭스라는 가상의 공간이라는 영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반대의 경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몸의 세상은 가상의 세상이고 정신, 즉 마음의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왜 이렇게 세상을 바라봤을까요? 사람의 몸은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태어났으면 늙고 병들고 반드시 죽습니다. 이 세상 생명체 중에 죽지 않는 생명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삶에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은 곧 욕망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돈, 명예, 권력, 사랑 등에 집착하게 됩니다. 삶이 유한하다고 생각하니 더욱더 집착하게 되고 욕망하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젊음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은 젊음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기 전까지 거울을 볼 때마다 꽃다운 청춘을 떠올리며 아쉬워합니다. 우리가 삶에 집착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몸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식으로 생각을 바꿔봅시다. 몸은 유한하고 마음은 무한하다고 대부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몸의 세계는 가짜의 세상이고 마음의 세상이 진짜의 세상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죽음은 유한한 몸의 세상에서는 마지막이지만 무한한 마음의 세상으로 본다면 또 다른 세상의 시작일 뿐입니다. 죽고 나서
윤회가 되었건 극락이 되었건 연옥이 되었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죽음은 현생에서는 출구이지만 또 다른 세상으로의 입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죽음은 오히려 늙고 병든 몸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이 진짜의 세상이라 믿으면 늙으면 젊음을 그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빨리 죽어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기쁨을 얻게 되어 죽음이 더 기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가짐만 바꿔도 죽음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세상의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만 바꿔 먹어도 집착을 하지 않게 됩니다. 몸의 세상이 유한하니 돈, 명예, 권력, 사랑 등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러한 욕망은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허무한 것입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집착이 없으면 욕망이 없고 욕망이 없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의 세상이 가짜의 세상이고 마음의 세상이 곧 진짜의 세상이다. 마음의 세상이 진짜의 세상이라고 깨닫는 자가 바로 부처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아주 긴 내용이지만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를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진화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유전자라는 밈입니다. 인간은 유전자 보존을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기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왜 돈에 집착할까요? 우리가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돈에 집착합니다. 돈이 없다면 유전자를 후세에 물려주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유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내가 아닌 유전자가 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학벌에 집착할까요? 학벌이 좋아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직장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으며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유전자를 후세에 물려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집착하는 돈, 명예, 권력, 사랑 등 모든 욕망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유전자가 후세에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한 명령일 뿐입니다. 평범한 우리는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리처드 도킨스의 유전자의 세상과 부처의 마음의 세상이 충돌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부처의 마음의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나는 돈, 명예, 권력, 사랑 등을 하찮게 볼 것이고 이 세상의 패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나는 최소한의 돈을 벌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평생을 명상이나 하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에서 말하는 윤회하지 않고 스스로 없어져서 우주의 먼지가 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았으니 유전자를 남기지 못할 것이고 후손이 없이 쓸쓸하게 죽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유전자의 삶을 충실하게 산다고 칩시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한 삶을 살며 치열하게 살 것입니다. 나는 욕심이 많으니 갖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삶에 집착하나 결국은 죽을 것입니다. 다만 나는 유전자를 남기겠지만 삶이 치열한 경쟁, 욕망에 대한 집착으로 마음의 평안은 얻기 힘듭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돈, 명예, 권력, 사랑에 집착하다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잡을 수 없는 것을 쫓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이 둘을 적절하게 엮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를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고 유전자를 후세에 남겼다면 반드시 이후에는 부처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평안을 얻고 마음이 진짜의 세상이라는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늙음을 슬퍼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연말 산타랠리 기술주가 살린 시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부서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